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월급과 아이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에 이어서 교통비는 물론 수도요금까지 줄줄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한 줌만 먹으면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알려진 영양식품이죠. 견과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안전한 동대문구, 복지가 튼튼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안에 이어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담뱃값과 지방세 또 주민세가 오른다고 해서 답답하신 분들 많았는데 대중교통요금도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공직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다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올리고자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제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 이슈가 부각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로 인해서 운행 버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운수업체의 부담이 커져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도 피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 더 깔려 있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뭐 인상을 추진하겠다. 예. 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올리겠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기본 요금을 약 200원 인상하겠다든지요. 예. 줄줄이 그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 요금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수자원공사가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 내지 85%에 지나지 않는다. 예. 따라서 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도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예. 사실상 강원도 원주시라든지 부산, 세종시, 이천시에서도 예를 들면 이천시 같으면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를 올리겠다. 예. 원주시는 뭐 금년에 14.5%, 내년에 10%, 내후년에 10%라든지 상수도 요금을요. 예. 계속 오늘 아마 그걸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예.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그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네. 통행료 같은 중앙 공공요금도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예. 중앙 공공요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속도로 그 통행료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요즘 국감 그 정부 질의 응답 과정에서 11월 이후에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제 문건이 좀 내비쳐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약 2년마다 5%는 올려야 된다. 그런 문건이 지금
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분들의 논리는 이거 같습니다. 이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점점 그 노선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그 건설한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예. 관리 구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용은 늘었는데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행료 수입은 크게 늘지 않으니까 예. 매년 적자가 쌓인다. 따라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현실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올린다 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끼는 효과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담배값, 지방세,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줄줄이 인상되다 보면요. 예. 중요한 통계가 있는데 조금 지났지만 9월 말 한국은행하고 고용노동부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 계속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이제 0%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값, 지방세,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서민들은 그 체감하는 강도가 다른 예. 분들하고 너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3개년 계획 핵심 내용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정상화인데 그 네. 개혁의 첫 수순이 공공요금 인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원래 그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것은 공공 부문의 기관들이 너무 적자가 많다는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나친 그 복리후생 성과 그 방망경영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 도덕적 해인데 이런 것이 많이 노정돼서 문제가 적시되고 있는데 그 첫 단추가 자신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예.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또 어떤 논리를 피냐면 자신들의 방만경영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채가 누적된 것이 아니라 정권성 사업이든지 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닌데 일단은 적자를 메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것보다는 공공요금부터 손댄다는 것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 요금 인상에 앞서서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 올리는 것 말고 그 밖에 자구책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 그 이제 실적이 미비할 뿐인데요. 예.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예. 진짜 잘하는 것만 또 정권성 사업이라든지 누적된 부채를 일으키는 건 과감히 사업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매각해야 될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건 경영 효율화가 따라야 될 텐데 문제는 단순히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해서만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라든지 특혜 매각이라든지 그러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사업 조정,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다 함께 가야 되겠죠. 삼박자가 맞아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 일단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또 정권성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공요금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득하는 작업 이런 네. 것이 국민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보수는
3.8%인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예. 이거 불만 목소리도 많이 이게 나오네요. 이제 논리는 이거 같습니다. 이게 워낙 그 민간 부분이 침체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공무원 보수를 약 3.8% 올리면요. 공공기관도 아마도 같은 비율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도 그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소비도 진작돼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선순환 논리를 깔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 민간 부분의 동참 여부가 그렇게 확실한 것인가. 불투명하고 사실상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인건비의 방만 집행이라든지 예.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 정당성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임금 인상에도 사전 논리도 그렇게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 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견과류 두뇌 발달은 물론 노화 방지에 좋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견과류 드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과류에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고 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견과류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특히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네, 요즘 이제 견과류 하루 견과라고 그래서 조금씩 봉투에 들어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각종 견과류에는 뇌에 좋은 필수 지방산과 단백질,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다고 합니다. 황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기섬유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단백질이 육류보다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먹으면 추위를 덜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으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양가가 높은 고칼로리 식품이므로 하루에 2-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네. 그 견과류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먹어도 좋다면서요? 네. 견과류를 먹기 전에 밝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내면 맛도 좋아지고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견과류는 보통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는데요. 이 산화가 되면 맛도 떨어지지만 과산화 지질이란 유해 물질로 변화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한번 개봉한 견과류나 껍질을 깐 견과류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므로 반드시 공기 접촉을 피해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견과류죠. 호두 구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호두를 구입하실 때는 껍질을 까지 않은 호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만약 깐 호두를 고를 때는 골이 촘촘하고 많으면서 연한 황갈색을 선명하게 띠는 것이 맛이 고소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껍질에 구멍이 뚫린 것은 벌레를 먹은 것이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호두의 경우에는 윤기가 흐르고 속이 빈 것이 적지만 반면 외국산은 껍질을 벗겼을 때 썩고 빈 것이 매우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다고요? 그 음식이 토마토인데요. 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는 재료가 견과류인데 호두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철분, 아연, 칼슘 등 각종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어 채식 식단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견과류죠. 잣. 좋은 잣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잣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나온 것일수록 크기가 작고 수령이 짧은 나무에서 나온 것일수록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국내산 잣은 씨눈이 거의 붙어있지 않고 표면에 상처가 많으면서 맛이 고소한데요. 또 이제 색이 변한 나달이 적고 물에 담그면 흰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중국산 잣 같은 경우에는 씨눈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알이 고르지 않으며 나달에 흰 점이 있거나 짙은 색으로 변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잣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꼭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예. 맥주 마실 때 안주로도 많이 찾는 땅콩. 땅콩도 효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주변에서 그냥 주워 먹는 간식거리이기도 한데요. 예. 이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비타민이 풍부한 스테미너 식품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심장병이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 좋은 땅콩은 또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땅콩은 가급적 껍질이 붙어있는 국내산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국내산 땅콩은 중국산에 비해 피막이 두껍고 나달이 둥글며 껍질이 벗겨진 것이나 갈라진 것이 드물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저희 국산이 또 맛이 더 고소하다고 하고요. 예. 이 볶은 땅콩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이 마모된 흔적이 적고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땅콩은 또 곰팡이가 피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땅콩은 산화된 것이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독성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요즘 길거리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열매는 건강에는 또 긍정적이죠? 이제 은행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들어있고 황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 레시틴 성분은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을 돕고 에드고스테린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은행에는 독성분이 있어서 날로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밤의 경우에는 생으로도 먹고 삶아서도 먹는데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밤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당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강화하여 소화가 잘 되게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단백질과 지방,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고요. 이 밤은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음에도 의외로 벌레가 쉽게 생겨서 재배할 때 농약을 사용하고 보관할 때는 훈중 처리를 하는데요. 이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훈중 처리를 하지 않는 유기농 밤은 벌레가 더욱 잘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오래되면 수분이 말라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밤은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면 그 바로 먹을 만큼만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 구입하자마자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대추도 요즘이 제철인데 대추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대추는 종합 비타민이라 할 정도로 각종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귤의 10배, 사과의 20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예. 또 비타민 B2와 비타민 P,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인 등이 풍부한데요. 게다가 몸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섭취해야 하는 먹을거리라고 합니다. 예. 좋은 대추 고르는 법도 소개해 주시죠. 국내산 대추는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이 깨끗하고 꼭지가 붙어있는 것이 많은 편인데요. 대추를 반으로 가를 때는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산은 이와 반대로 표면이 마모된 흔적이 많고 꼭지가 대부분 떨어져 있고요. 대추를 반으로 갈라보면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는 반드시 이제 밀봉해서 또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를 통해서 살림살이 비법을 알려준 심재영 주부께서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소식을 갖고 청취자분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석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반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동대문형 복지 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또는 동대문구청장에게 민원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와 전국 시도 구단체장 회의에서 300제곱미터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관공사의 입찰을 담합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 1천억 원대 주배관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수주액을 부풀린 혐의로 국내 건설사 20곳을 적발해 임직원 50명을 입건하고 대형 건설사 상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고 싼 이자에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준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출 사기 혐의로 41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1살 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대출금을 보내면 대신 갚아주고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싱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시영 씨가 다음 주 개막하는 전국체전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시영 씨는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참가 신청서를 냈지만 고질적인 어깨 탈골 부상을 극복하지 못해 대회 참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서울시 구청장들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대문구 순서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분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 특히 동대문 구민들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입니다. 오늘 즐겁고 또 편안하고 희망차고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는 공약 대상을 받으셨어요. 공약을 잘 지켜서 주는 상입니까? 어떤 상입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5기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했던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네.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아마 성적이 좀 좋게 이렇게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공약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내건 공약이 모두 77가지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세어보니까 한 70여 가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러면 이번에 내거신 공약들도 다 지키시겠네요? 이제 공약들 중에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있는 그런 공약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것도 있고 예.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래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공약들이 한 70여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 최근에 일일 동장 체험이라는 걸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구에 동이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14개 동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아침 한 8시 반에 이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고요. 또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에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동네 크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이래서 할아버지 예. 할머니들도 격려하고 그러고 이제 각 동별로 쭉 지역에 현안 사항이 있는 곳을 쭉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예. 주민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안전지대가 안전한지 위험시설은 없는지 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14개 동을 전체적으로 네. 좀 돌아봤습니다. 14개 동을 쭉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동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그 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이제 청량리 동이 제일 기억이 남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청량리 동이 한 중심이기도 하고, 예. 또 오래된 도시이지만은 약간 좀 발전이 좀 덜 돼 있고,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이고, 그래서 그 동에 갔을 때 주민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동에 비해서 우리 청량리 동이 약간 좀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그런 동이어서 예. 더욱더 좀 인상 깊게 주민들과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동대문구가 교육 투자 예산이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재정 달입도가 13번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간 중에서 정도 중간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분야에 저희가 두 번째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동대문에 살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좋은 동네로 또 학교 다니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민선 5기부터 이렇게 학교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지원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에 그 교육 예산의 60%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공교육 강화에 특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정성화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쪽에 학력 신장 여기 예산을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학교 시설 개선 아무래도 그러한 교사들이 좀 이렇게 낡아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시설 개선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보완적인 의미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비전센터도 만들고 저희들이 또 주말 토요일에 요즘에 그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 취업 그러한 실습을 하도록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멘토링 그런 사업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좀 그 미리미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대학들도 큰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동대문에 이제 시립대학이 있고요. 또 경희대학이 있고 외국어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과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1:1 멘토링 사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인성교육도 좀 도와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외국어 대학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런 외국어들을 가르치고 또 원어민들이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특별히 그 영어 체험 교실을 다각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어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캠입니다. I'm looking for a portable speaker. I'm looking for a portable speaker. 휴대용 스피커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휴대용 스피커 필요합니다. 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I'm looking for a portable speaker. 아니면 휴대용 스피커를 구입하려 갈 때 직원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I'm looking for a portable speaker. Portable. P-O-R-T-A-B-L-E는 easily carried or moved. 휴대용 뜻인데요. speaker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speaker는 E 길게 발음하시고 speaker, speaker, speaker. I am really looking for a portable speaker. Any recommendations? We'll have a great day. Good job.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동대문 구민들 중에서 민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는 복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듬누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동대문 구민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천여 세대가 되는데, 예. 생활이 이분들보다 형편이 낫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세금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이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이 보듬누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동희망복지위원회도 구성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누리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그 주민들을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자기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분들에게 희망복지위원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줬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은 분은 시간을 좀 내고, 또 자기가 가령 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은 환자들을 좀 이렇게 무료로 좀 돌봐주기도 하고, 예. 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또 원가로나 안 그러면 무료로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전자제품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장님은 전자제품을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예. 이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 희망복지위원을 지난해 1차년도에 한 450명 정도를 이촉을 해가지고 예.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2배로 늘려서 예. 900명 정도 늘려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과 1대1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업을 예. 지금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구민 한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4701번인데요. 저는 오토바이로 생활하는 서민입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교통 질서를 지키고 안전 운전을 해왔는데 3차로 주행을 했다고 2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호소하는 문자가 들어왔네요. 예. 3차로 주행하면 원래 안 되는 모양이죠? 오토바이가 가는 이제 주행선이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동대문구 주민들 여러분 가운데 민원이 있으시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는 한방센터 또 약재 단지들이 쭉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방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고요? 예. 저희 동대문구 경동 시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동 한약상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 한약상가라고 그럽니다. 예. 그 시장이 전국 한약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약의 집산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한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지구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예. 여기에 저희가 한의학 박물관도 이전을 해오고 예. 또 보재원도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은 한방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한방 진흥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동대문구 앞서 청량리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그 청량리가 오랫동안 부도심 역할을 해왔고 했습니다만 다시 그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청량리가 저희 동대문의 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울의 또 동북부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런 청량리가 이제 역사가 지난 2010년도에 새롭게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하고 또 그 인근에 좀
집장촌이 있었는데 예. 거기가 개발이 되어서 약 65층짜리 빌딩이 한 4개 동 들어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동에 호텔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거와 또 업무, 문화, 숙박 그런 판매 시설이 들어오는 청량리의 대개발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2019년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바로 안전인데 그 동대문구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한 특별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하셨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고 저희들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저희 동대문구가 여름에 수해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많이 잠기고 이랬더랬는데 지금은 이제 수방 대책을 잘 세워서 수해가 없는 그런 동대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봉산이라든지 산악지대가 좀 일부 있어서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그 현장 안전 점검도 나가신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여기저기 공사 현장 또 큰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은 일일이 좀 점검을 하고 또 직원들도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쭉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또 0173번 문자가 들어왔는데 경동시장 주변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지저분했습니까? 전에 아무래도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특히나 동대문 경찰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도로가 많이 좀 편안해져서 주민들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포부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기 전에 동대문구 주민으로서 또 임기가 끝나더라도 동대문에 살 그런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의 여름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정을 끌어가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택이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동대문? 답심리에 살고 있습니다. 답심리는 어떤가요? 답심리 지역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변화가 와서 주민들이 사시기에 아주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또 답심리만 너무 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대문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히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타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티는 아픈 잇몸에 직접 착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현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